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오늘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준율이 0.5%포인트 내려가면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 약 1조 위안, 우리 돈 195조 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준율이 뭐냐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맡겨두는 비율인데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은행들이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부터 내수 부양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좀처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 그리고 2.7%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월에 춘제 효과로 반등했다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는 무려 31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막혔다가 최근 휴전 합의로 숨통이 트인 건 다행인데 내수 침체가 이어져 중국 정부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내수 침체를 야기한 부동산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중국 당국은 최근 정책금리를 0.1%포인트 낮추고 주택 공적금,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택자금 대출이 되겠죠.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은 중국 당국이 단기 부양책을 뛰어넘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PF 개발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대출금리와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샤오미의 전기차 세단 SU7의 4월 주문량이 약 3만 6천 대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이런 감소 추세가 5월에도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망사고에 과장 광고 논란이 겹쳐 소비자들이 샤오미 전기차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난 3월 안휘성에서는 샤오미의 전기차 SU7을 탄 여대생 3명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지금 이제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나서 이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제 불이 난 상황이죠. 근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하죠. 사고 직전 차량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었는데 화재가 나서 이제 창문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또 SU7의 경주용 차 모델이죠. 울트라에 적용된 고가의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이 후드, 이 옵션과 관련해서 샤오미가 과장 광고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주문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후드가 공기역학이나 냉각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구멍만 2개 뚫어놓은 플라스틱 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샹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 모터쇼에도 샤오미 레이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레이진 회장이 창사 1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닥뜨린 겁니다. 올여름 첫 전기 SUV죠. YU7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샤오미가 그때까지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K는 오늘
JDI,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본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2012년 일본 정부가 도시바와 히타치, 소니 등 LCD, 액정 표시장치 패널 사업을 통합해 출범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연속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직원 이제 JDI가 전체 직원이 4,000명인데 이 중에 약 4분의 1 정도를 이제 내보내기로 한 건데요.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졌고 한국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습니다. JDI는 지난 2019년에도 직원 1,200명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닛산 자동차는 지난해 11월 9,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 13일 11,000명을 추가로 감원하기로 하면서 감원 규모가 전체 직원 13만 명의 약 15%인 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2017년까지 전 세계 공장 수를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혼다와 통합이 무산된 데다가 전기차 경쟁에서 밀려나서 지난해 회계년도 6,708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닛산의 구조조정의 속도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닛산 자동차 마이너스 3.87%, 그리고 JDI 재팬 디스플레이는 무려 5% 넘게 마이너스 5.88%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인도 정부가 자국 IT 회사 HCL 그룹과 대만 폭스콘이 4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6,100억 원을 들여서 인도의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새 반도체 공장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제와르 국제공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인도 정부는 오는 202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반도체 웨이퍼 2만 개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 3,600만 개를 매월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인도 정부. 근데 반도체 공장 건립을 승인한 게 이번이 무려 6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동 중인 공장은 없습니다. 자, 이달 초에 인도 아다니 그룹과 이스라엘 타워 세미컨덕터가 반도체 공장 건립 협상이 중단됐고, 또 앞서서 폭스콘과 인도 베단타 그룹이 2023년 짓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인도가 세계의 공장, 중국 대체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며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다만 수차례 반도체 공장 건립이 물거품되면서 실제 들어설지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 상장된 대만 폭스콘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